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하는 시간 2023학년도 수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31의 10제곱을 9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달라. 31하고 900하고 관련된 숫자는 30인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30 더하기 1에 10제곱으로 봐라 이런 얘기. 그렇다면 뭐 이항 정리해서 출제가 된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10 컨비네이션 0 처리해주면 되겠고 10 컨비네이션 1, 30, 그 다음에 10 컨비네이션 2, 30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전개가면 되는 거죠. 10 컨비네이션 10 해서 30에 10제곱 이렇게 전개가면 되는데 이 부분부터 이제 30제곱하면 이 결과 자체가 이제 900이 돼가는 거니까 지금 이제 나머지 구해가는 거니까 이 뒷부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죠?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 이 앞부분에서만 이제 나머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나머지 생기는 부분들은 1에다가 10 곱하기 30 이렇게 처리되니까 300 이렇게 처리되니까 정답 301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들 900으로 나눈다라고 됐을 때 900하고 연관되는 숫자들 생각하겠고 그 숫자와 관련해서 이제 10제곱이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항 정리를 좀 떠올려서 서로 이제 연관성을 좀 살펴가는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8팩토리알 아이고 여기 이제 27, 36 합하면 9가 되는 거죠. 4, 5 그 다음 이제 여기 9 이런 부분들 요거 좀 식을 좀 변형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9팩토리알 8팩토리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아이고 순서를 좀 살짝 좀 바꿨어야 되는데요. 옆에 모양까지 보려면 1팩토리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이제 합치면은 여기 이제 9가 되는 이런 숫자들 그러면 이제 9팩토리알에 2팩토리알 7팩토리알 이렇게 9팩토리알에 3팩토리알 4 아이고 그다음 6팩토리알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6팩토리알 이런 모양으로 해서 좀 식을 좀 관찰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4팩토리알, 5팩토리알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도대체 어떤 식인 건가요? 요거는 뭐 우리가 조합을 이용해서 보면 우리가 n 컨벤션 r 이렇게 된 부분들이 n 팩토리알에 n-r 팩토리알에 r 팩토리알 이렇게 된 이런 모양틀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 9 컨비네이션 1이다. 그 다음에 9 컨비네이션 2다. 9 컨비네이션 3이다. 9 컨비네이션 4다라고 좀 생각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부 다 계산해서 이 결과가 n입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직접 계산해도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9 컨비네이션 0에서부터 9 컨비네이션 1을 거쳐서 뭐 9 컨벤션 4까지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럼 9 컨벤션 또 5 거쳐서 이제 계속해서 연결해 가지고 이제 9 컨벤션 9까지 계산한다면 이제 위아래가 지금 이제 계산 결과가 좀 이렇게 같아지는 거죠. 9 컨벤션 8 이렇게 처리되고 같아지는 거겠고 이 전체 계산 결과는 2의 9제곱. 근데 같아지는 거니까 위에 거 전반 반 계산하게 되면 당연히 2의 8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계산이라는 것은 2의 8제곱에서 지금 9 컨벤션 제로 부분이 없는 거죠. 빼기 이렇게 한 이런 부분입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풀이의 좀 핵심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의 8제곱이 25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문제의 정답은 뭐 255입니다라고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주어진 이런 식 형태의 현산이 좀 상당히 좀 낯선 그런 모양들. 아이고 뭐또 구팩토리를 좀 조우주고 우변을 또 이항식에서 좀 나누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좀 재미나게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요. 주어진 식을 좀 당황하지 말고 숫자들의 이제 특징 이런 부분들 좀 잘 살펴서 연산을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 y값, z값은 범위가 주어진대요. 정수의 순서상 개수가 36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은 뭐 이렇게 부정방정식 형태에 풀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중복조합에서 좀 등장한 거죠. 중복조합 이런 부분에서부터 출제가 됐다라고 좀 보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x 이런 부분들은 이제 1보다 커야 된다라고 재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프라임 이렇게 치환해서 보는 거죠. y 값 자체도 좀 이렇게 치환을 하고 열심히 저 치환을 좀 통해서 좀 식을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이런 값을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대입을 좀 하게 되게 되면 프라임 값 형태로 좀 열심히 좀 바뀌어 가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6을 좀 빼는 거니까 n-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런 형태로 좀 처리된 거니까 드디어 이제 완벽한 중복조합 이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서로 다른 세 개의 중복을 허락해서 n-6개를 좀 선택한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좀 계산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둘을 좀 합하면 n-3 빼기를 해주니까 n-4 이렇게 처리되겠고 컨비네이션
n-6 이렇게 처리되는데 여기 숫자 차이가 2가 돼가는 거니까 이거는 n-4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2분의 n-4, n-5 이렇게 계산한 부분들이 36이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지금 n-4 곱하기 n-5 이렇게 된 이 부분들이 72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뭐 8, 9, 72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왜냐면 이게 연속한 두 개의 숫자니까 우리가 연속한 두 개의 숫자를 좀 만들어 넣어서 계산해 가는 것이 효율적으로 좀 계산해 가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큰 숫자가 n-4가 9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n은 좀 13입니다라고 해서 n을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어이구 마지막 답을 좀 깔끔하게 잘 써야 되는데 13입니다라고 써갔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들 중복조합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문자가 주어져 있으면 지금 치환을 통해서 의미 아닌 정수 형태의 모양을 좀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주면 되겠고, 자, 문자로 된 부분들 좀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좀 처리해가면 되는 거니까 문자로 돼 있다고 당황하지 말고 그 중복조합 이런 게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중복조합 처리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n은 13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남학생 2명, 여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남학생 2명이 이웃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한다 라고 되어 있을 때 풀이 원리가 이제 묶어라 이런 얘기죠. 묶어서 한 덩어리로 좀 생각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7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6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남학생 둘이 묶여서 한 명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6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남학생 2명이 이제 스스로 자리를 이렇게 바꿔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고려해주면 되겠죠. 약분하게 되면 6분의 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정답 3분의 1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원탁에 둘러앉습니다. 원순열, 그 다음에 이웃한다, 풀이 원리 묶어라, 이런 부분들 원리만 좀 지켜가면 되겠습니다. 두 문자 A, B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각각 홀수개씩 6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경우를 좀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수개씩 6개를 좀 선택한다는 얘기죠. 홀수개씩 합해서 모두 6개. 그러면 이제 A, B 문자를 그러면 이제 뭐 1개, 5개 이렇게 선택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뭐 3개, 3개 이렇게 선택하거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뭐죠? 5개, 1개 이렇게 좀 선택해서 좀 나열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뭐 결국 이제 6개의 문자를 좀 나열하는 거니까요. 6팩토리얼에 뭐 5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6팩토리얼에 뭐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좀 나열해주면 되죠. 그럼 6팩토리얼에 또 5팩토리얼 이렇게 나열해서 계산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달리 쓰게 되면 이게 뭐 6 컨비네이션 1이다, 6 컨비네이션 3이다, 6 컨비네이션 5다 뭐 이런 형태의 계산이니까 어렵지 않게 계산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산 결과는 6에다가 가운데가 6이 약분되고 그 다음에 20이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제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전체 계산 결과는 32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주어진 상황,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홀수개씩 모두 6개를 선택한다 이런 부분도 해서 이제 나열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제 공식에 연연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을 좀 이해하면 되겠죠. 이제 문자 A, B로 구성되어 있는데 6개인데 홀수개씩이니까 1개, 5개 혹은 뭐 3개, 3개 반대로 5개, 1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열한다. 뭐 그럼 같은 문자 나열인 거죠. 이런 문자를 좀 나열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 되는 거니까 뭐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습니다. 도로망을 따라서 A지점에서 B지점까지 P지점을 지나지 않고 B지점까지 간다고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P지점이 좀 없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없다면은 이 길이 좀 사라져서 없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반드시 지나갈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 과정은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런 두 개의 지점을 좀 거쳐야만 B지점까지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뭐 그러면 QR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되죠. 됐습니까? 그럼 뭐 A에서 Q 거쳐서 B로 간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A에서 Q로 갈 때는 뭐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Q에서 B로 갈 때도 어이구 이것도 똑같은데요. 4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2팩토리얼, 2팩토리얼 4가 약분되니까 66, 36입니다 라고 계산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R로 간다면 A에서 R로 거쳐서 B로 간다면 R로 가는 가지수가 뭐 일단 이쪽으로 와서 가는 거니까 뭐 세 가지 되겠고, 그 다음에는 4팩에 4팩토리얼에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면 그러니까 네 가지가 되는 거니까 12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되면 전체는 48가지입니다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역시 이 문제도 뭐 P 지점을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길을 좀 없애고 나서 보게 되면 주어진 모양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해 갈까? 뭐 그냥 또 일일이 좀 계산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뭐 제한된 영역 부분들에 뭐 제한된 영역이 지금 이곳에 제한된 영역이 좀 생겼잖아요. 그때 이제 가는 방향에 대각선 방향을 가면서 꼭지점 부분들 계속 연결해서 꼭지점 이렇게 좀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반드시 지나가는 부분들. 저는 이제 뭐 길목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는데 이렇게 뭐 길목을 지나가는 그런 경우를 좀 생각하면 좀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볼펜 4개와 같은 종류의 연필 9개, 같은 종류의 바구니 4개. 아이고, 주어진 상황이 좀 상당히 복잡한데요. 남김없이 넣으려고 합니다. 각 바구니에는 볼펜과 연필이 각각 1개 이상씩 또 들어가도록 좀 나눠 담는 경우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 어떻게 좋은 걸까요? 볼펜을 먼저 담는 게 좋겠죠. 바구니에다가 4개를 그냥 담는 거니까 뭐 각각 바구니에다 하나씩 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같은 종류의 바구니이기 때문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의미가 없는 거죠. 담고 나면 드디어 이제 바구니가 A 바구니, B 바구니, C 바구니, D 바구니 이게 볼펜 종류에 따라서 이제 바구니가 이제 구별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구니 이렇게 돼서 구별이 뭐 전혀 안 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볼펜을 딱 담음으로 인해서 바구니가 이제 명칭이 좀 붙었다 이렇게 좀 생각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서로 다른 바구니에다가 같은 종류의 연필을 좀 담는 건데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담겨 있는 연필 개수의 합이 이제 또 9가 됩니다라고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 또 한 개씩 이상씩 또 이렇게 또 모두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또 A라는 부분들을 또 A 프라임 플러스 이런 형태로 또 치환의 형태의 모양을 좀 생각해서 B 프라임, D 프라임에서 그러면 4를 줬으니까 5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중복 조합하고 연결시켜가는 것이 브레이키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4개 중복 그렇게도 5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그럼 이제 8 컨벤션 5, 즉 8 컨벤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8, 7, 6은 또 약분되죠.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 56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이쿠, 맨 처음에 이게 서로 다른 볼펜 부분들을 같은 종류의 바구니에다 담아서 바구니가 이제 구별되는 바구니가 되도록 만들었다. 요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아이디어적이죠. 이런 좀 참신한 좀 아이디어가 담긴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복습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의 점근선 방정식을 구해달라. 분모 0 만드는 게 점근선 x죠.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3, 4, 12 처리해주면 되겠고 나누기 할 때 몫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y는 3분의 2 이렇게 처리해서 그럼 a값, b값이 다 나온 거죠. 이 부분들이 좀 a값 이렇게 처리되고 이 부분이 또 b값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b를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AB를 좀 알았는데 주어진 부분들 열심히 전개식에서 x 4제곱을 계수로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뭐 ax 제곱 이런 부분들의 뭐 5제곱 이렇게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가요? n 커뮤니케이션 r 이거 5제곱이 아니라 r제곱 이렇게 처리해야 되죠. r제곱 이렇게 처리해지게 되면 마이너스 x분의 b에 5 마이너스 r제곱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지수를 좀 구해가야 되겠죠. 계수 부분들은 이게 또 왜 n이라고 썼나요? 5 컨비네이션인데 그죠? 5 컨비네이션 r a의 r제곱 마이너스 b의 5 마이너스 r제곱 이런 부분들이 뭐 개수가 되겠고요. 지수 부분들은 x의 2r 그 다음에는 또 x의 이건 이 부분 이제 역수되니까 바꿔서 r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3r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뭐 4입니다라고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r 값이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R 값이 계산됐으니까 뭐 5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쳐야 되겠고 계산이 이제 A 값이 뭐예요? 3, 4였나요? 4에 그러면은 세제곱 이렇게 쳐야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숫자를 자꾸 까먹는데요. 3분의 2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3분의 2 이 부분들이 제곱이 되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여기 제곱할 때 9 여기가 뭐 일단 쓸까요? 10에다가 2에 6제곱에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는 제곱이니까 뭐 그냥 9분의 2의 제곱 이런 형태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2의 지수를 좀 처리해서 그러니까 일단 분모에 9가 있고요. 여기 부분은 이제 이게 또 2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5가 있고요. 그럼 2가 몇 제곱이 되는 건가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6개 있고 또 2개 이렇게 있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2의 9제곱입니다라고 해서 처리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9분의 5, 2의 9제곱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5번이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중간에 뭐 점근선 이런 부분들 나왔는데 결국 뭐 A값 B값 주어진 거고 결국은 주어진 이 식에서 X의 4제곱 계수를 구해가는 쪽은 이렇게 좀 일반항 형태 만들어 가지고 R이 3입니다 라고 여기 지수 부분 처리한 요 과정만 조금 신경 쓰면 뭐 큰 무리 없는 거니까 괜히 좀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좀 잘 대처해서 풀이 진행해 가면 좋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an 값이 좀 주어져 있고요. bn도 좀 주어져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줘야 되네요. 이때 an, bn 이렇게 해서 범위 형태를 처리해 가지고 집합들을 만들었을 때 또 3, 4의 교집합을 3, 5의 또 교집합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주어진 식은 이제 뭐냐라는 부분들인데 이항 정리 부분에서 이 부분들은 이제 1 더하기 어떻게 된 거죠? 3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x자리에 3분의 1 들은 거죠. 이런 걸 좀 n제곱 이렇게 좀 전개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3분의 4의 n제곱이다. 이렇게 좀 알아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 부분들은 x자리에 우리가 이제 1 더하기 x에 지금 n제곱 지금 제가 요 부분을 좀 설명드리는 거죠. 이곳에다가 지금 이제 3분의 1 집어넣은 거. 요 부분들은 3을 대입한 거죠. 3을 이렇게 대입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4의 n제곱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범위라는 것이 3분의 4의 n제곱보다 크거나 같고 4의 n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형태의 집합을 좀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A3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뭐 3분의 4의 세제곱에다가 이게 또 뭐야? 4의 세제곱 이런 형태의 범위 구해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 하게 되면 3분의 4의 5제곱에다가 x 범위가 4의 5제곱 이렇게 처리돼. 이 둘의 이제 교집합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아이쿠 3분의 4의 5제곱보다는 이쪽에 이제 숫자가 더 큰 거고 이것도 작은 숫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x 부분이 또 4의 3제곱 이런 형태의 범위가 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숫자 부분들이라는 게 요거는 뭐 3의 4제곱이니까 이건 64 처리해주면 되는 거겠고요. x 되는데 이 부분들이 대략 얼마인가요? 243이 되겠고 이거 102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되면 나누기를 하게 되면 5는 안 되고 4.xx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죠. 이걸 좀 만족해주는 또 자연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5부터 64까지 해서 개수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9 더하기를 해서 정답 60입니다 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아이쿠 이것도 뭐 이렇게 뭐 겁은 많이 주는 건데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니죠. an 자체가 결국 주어진 이항정 이식에다가 3분의 1 집어넣어서 3분의 4의 n제곱입니다. 이거 밝히고 bn 자체가 또 4의 n제곱입니다. 이것만 밝혀서 이렇게 좀 범위 표시한 집합입니다. 이 부분만 좀 이해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요인인데 그래도 식이 또 뭐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뭐 수식이 쭉 진행돼 있어가지고 겁주는 요소가 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좀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제 주어진 이론 정리, 그다음에 이렇게 좀 주어진 부분의 범위 표시 이렇게 좀 절차를 좀 따라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도 자신감도 좀 풀이도 좀 하고 자신감도 좀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세 정수 ABC에 대해서 주어진 부분들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소상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쿠 절대값 부분들도 값을 주는데 여기다 뭐 숫자까지 써가지고 값을 상당히 많이 주는데요. 실은 건데 A 플러스 1의 절대값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뭐 X의 절대값 이런 부분을 바꿔도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결과가 뭐 1이라고 치면 A 값은 뭐 X 값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겠고 y값은 0하고 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뭐 두 개입니다 이런 개념이니까 이렇게 치환하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1이라는 뜻은 아니고 이렇게 치환한다 이런 얘기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부분들은 이렇게 치환하는 형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y를 이렇게 치환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양으로 해서 좀 살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그렇게 되나도 이게 좀 쉬운 게 아니죠. 뭐 일단 절대값은 뭐 숫자가 두 개입니다라고 해주는 건 좋은데 0이라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좀 어떻게 좀 처리하면 좋을까요? 그다음에 시작하는 숫자 부분들이 이렇게 좀 변화가 돼 있을 때는 좀 차분하게 좀 나눠서 좀 생각하면 되는데 이 부분들을 이렇게 1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걸부터 처리를 좀 해가면 되죠. 이렇게 처리해 가게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1부터 4까지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이렇게 해가지고 x, y, z 이 부분들에 들어갈 숫자 3개를 좀 선택하면 되겠죠. 선택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2의 세제곱은 8입니다 라고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7에다가 6 컨비네이션 3 곱하기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20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28, 16, 160입니다라고 가짓수를 구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부터 이제 좀 신경 써야 되죠. 이제 x의 절대값이 0인 경우 이렇게 좀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았는데 왜 맨 처음부터 이렇게 처리해줬냐? 이건 좀 x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 이제 그럼 0이 되는 경우 이렇게 좀 나눠서 풀이를 진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0이라고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보다 큰 경우를 좀 이렇게 조사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들.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얼마인가요? 서로 다른 1, 2, 3, 4니까 4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x, y, z에 들어갈 2개의 숫자를 선택하면 되겠고 그 숫자 값이 이제 뭐 절대값이니까 두 가지 숫자가 될 수 있으니까 2 제곱해서 4입니다라고 또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6에 5 컨벤션 2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40까지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x가 이제 0인 상태에서 y도 이제 절대값이 0인 경우 이렇게 좀 차곡차곡 밟아나가면 되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 z 절대값 부분들이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니까 뭐 서로 다른 4개의 숫자에서 중복 그렇게 해서 뭐 한 가지 z에 들어갈 하나의 숫자를 선택합니다 라고 해주면 되게 곱하기 이렇게 처리가면 되는 내용이죠. 사실은 이제 겉바로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인데 자 이런 것은 뭐 5에다가 4 컨비네이션 1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가 좀 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z마저도 0이 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뭐 다음에는 이제 x 절대값도 0이고 y 절대값 부분도 0이고 z 절대값 부분도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 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가지수 이제 모두 다 더하기 해주니까 208에다가 8, 1, 9 이렇게 더하기 해준 거니까 전체는 이제 209입니다 라고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뭐 근본적으로 나누는 형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절대값이 0이 되는 경우는 한 가지고 나머지 이런 경우들은 뭐 1, 2, 뭐 이렇게 된 숫자가 됐을 때는 절대값 됐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되는 이런 특징이기 때문에 0 되는 부분들이 없을 때 전부 다 이제 1보다 이렇게 크거나 같을 때 그다음에 이제 x 값이 0이었을 때, 그다음 이제 x 0이 이제 y도 0일 때 이렇게 차곡차곡 이제 분류를 통해서 절에 접근해가는 이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원리들 중간에 이렇게 a에 플러스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큰 흐름 틀에서 이걸 만족해주는 숫자가 이게 뭐 0이 아닌 숫자일 때는 뭐 2개입니다 라는 그런 개념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치환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간단하게 살펴가는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가 되겠고 0일 때는 절대값이 0일 때는 숫자가 하나지만 다른 때는 이제 2개가 되는 거니까 0이 이제 없을 때 그다음에 0이 한 개, x가 0일 때 작은 숫자부터 논해야 되는 거죠. x가 0일 때, 그다음에 x, y 둘 다 0일 때 이렇게 좀 하나하나 좀 절차를 밟아가면서 풀어가는 것이 풀이 핵심이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꼼꼼하게 잘 처리해 가야 되겠습니다. A, B, C, D를 포함한 8명이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모의 탁자에 둘러 앉으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A, B는 U탁에 CD는 또 마주보고 앉게 되는 경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을 보는 원순열이고 나란히 옆에 앉는 것만 이웃하는 것을 간주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뭐 이웃하게 된 A, B가 앉을 곳을 정하면 되죠. A, B가 이렇게 이웃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웃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반대편 부분에 가서 앉는 경우는 이제 회전해서 올 때 똑같아지는 거니까 A, B를 앉혀야 될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곳, A, B를 앉히는 기준이 되는 곳은 이제 두 가지다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 둘을 또 이제 앉히려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렇게 서로 이제 둘 자리 바꿔서 앉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2 곱하기 해서 A, B를 앉히면 되겠고요. 이쪽에 앉았다라고 치게 되면 그 다음에 CD는 좀 마주보고 앉아야 되는데 마주보고 앉는 부분들은 이렇게 하나짜리 의자에 앉는 거구나 이렇게 앉는 이런 경우 또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CD를 좀 앉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되겠고 둘을 집쪽도 A, B를 앉으면서 이쪽에 이제 기준이 잡혀 있으니까 둘을 또 앉힐 때 앉는 가지수가 이제 2팩토리얼 이것도 2팩토리얼 이렇게 써야 되나요? 해서 앉혀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을 앉히고 나면 그럼 이제 앉는 자리가 이제 4개가 남은 거죠. 나머지 4사람은 이제 나열해서 나머지 인원들 나열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계산을 어떻게 주면 좋은가요? 이게 이제 24 이렇게 계산되는데 계산이 좀 불편하니까 8 곱하기 4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이렇게 좀 곱하기 해서 48에다가 이쪽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88이 64에다가 48, 32 이렇게 처리되니까 38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384가지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아이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뭐 이웃한다 묶어서 하나처럼 생각해 가면서 앉히면서 기준 잡아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나란히 옆에 앉는 것만 이웃한다라고 봤으니까 둘이 또 이웃하면서 갈 수 있는 장소 두 군데 둘을 또 앉히는 가짓수 마주보고 앉는 부분들 이렇게 뭐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절차를 밟아가면서 처리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뭐 전형적인 형태의 경우수다라고 뭐 경험을 좀 쌓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두 번 던져서 나오는 의수를 차례로 AB라고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모두 유리수가 될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x제곱 이렇게 됐으니까 x는 뭐 루트 씌워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루트 씌워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완전 제곱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완전 제곱수 이렇게 처리해서 루트가 좀 풀려나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의 풀입니다라고 생각을 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주어진 이 식 A, B, EA 더하기 B 더하기 이 부분들은 좀 잘 관찰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A, B 해주면 이제 곱이 되겠고 EA니까 플러스 E, B 분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아니 두 개 좀 곱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완전 제곱수 찾는 부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주사위 던지는 거니까 A 값이 1이라면 이게 이제 2 곱하기가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2 곱하기에서 완전 제곱수가 되려면 여기는 그럼 뭐가 돼야 되는가요? 2보다는 또 큰 숫자부터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그럼 2라는 인수가 있으면서 완전 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1은 안 되는 거죠. 숫자가 2보다는 커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2제곱인 4 이렇게 되니까 지금 8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 값이 6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죠. A 값이 1일 때 B 값이 6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죠? 그러면 A 값이 2가 되게 되면 3 되니까 B 값은 1 돼서 3 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숫자는 여기 4도 곱하기 어이쿠 그러면 숫자가 좀 너무 많이 커져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뭐 하나가 더 되는 건가요? 이쪽에 이게 좀 3이라는 숫자가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숫자는 3 만들면서 또 있어야 되는 숫자니까 뭐 안 되겠죠. A 값이 3이 되게 되면 이 주어진 숫자가 4가 되는 거니까 이쪽도 이제 완전 제곱수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B 값은 그러면 얼마가 되면 될까요? 2가 되게 되면 완전 제곱수 4가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는 6까지 해서 8까지 가는데 더 이상 안 나오죠.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고 A 값이 4가 되면 5가 되는 거니까 B 값은 또 3 돼서 또 5가 돼야 되는 것 같고 A 값이 5가 돼서 6이 되게 되면 B 값은 또 4가 돼서 6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 하나씩밖에 안 나오는 건가요? A 값이 6에서 7 되면 아이고 이거 7 되는 이거밖에 없군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주사위 두 번 던지면 36이 되겠고 가짓수는 6가지니까 뭐 6분의 1이 했습니다 라고 36분의 6에서 6분의 1입니다 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일이 좀 숫자를 좀 찾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 이렇게 여기다 숫자들 나온 거 대입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인수분해된 형태의 꼴을 좀 이용해가지고 개수를 찾아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거니까 이런 부분들만 좀 참고해가지고 개수를 좀 잘 카운팅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좌표 평면 위에 곡선이 있습니다. 이 참수가 주어져 있는 거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하고 이제 만날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프를 좀 이렇게 보게 되면 4분의 3 이렇게 좀 돼 있겠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좀 만난다 뭐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y = mx 이렇게 놓고 둘 함수 사이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x제곱 이항시켜서 mx 더하기 4분의 3은 이꼴 채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만난다 안 만난다 당연히 뭐 판별식 논하는 거니까 m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ac 처리니까 3 이렇게 처리됐고 이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이제 실근이 간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m 값이 이제 루트 3보다 크다, 또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다 되는데 이제 하나 이쪽만 좀 살펴서 양인 부분 살펴보게 되면 루트 3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가 각도가 이제 60도가 된다 이런 얘기 되니까 60도 이상이 되면 잘 맞는다 이런 뜻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수 파트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전체 이제 90도 중에서 60도보다 큰 이런 부분들이니까 여기 좀 차지해 주는 부분들이 얼마가 되겠다? 3분의 1이 되겠다라는 이렇게 기하적 확률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밀대 역시도 마찬가지죠. 90도 중에서 이렇게 이쪽 부분들이 마이너스 루트 3 되는 거니까 이거 60도가 되겠고 그거보다 이제 더 큰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풀이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만날 확률은 얼마다? 3분의 1이다. 90도 중에서 60도보다 큰 부분들 3분의 1만큼 차지해준다 라고 이해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A 집합이 주어져 있습니다. 1, 2, 3, 4, 5, 6 6개의 원소로 되어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A 집합에서 A 집합으로 가는 원소의 개수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1대1 대응은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1은 6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응 방법 좀 하나가 좀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2보다 크면은 아이고 대입해준 결과가 자기 자리 수보다 작아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1, 2, 3, 4, 5, 6 이렇게 되겠고 1, 2, 3, 4, 5, 6에 대응되는데 1은 6에 좀 대응됐고요. 그 다음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면 되죠. 2가 대응되면은 F2 이렇게 돼야 될 것은 그럼 이거는 뭐 2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에 대응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1이냐 2냐 이렇게 되니까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중에 이제 뭔가 하나가 좀 대응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대응되고 나면 그럼 이제 F3이 가서 대응될 것은 만약에 2가 대응됐다고 치면 이제 3하고 1하고 되니까 1이냐 3이냐의 싸움을 해야 되니까 또 두 가지가 되겠죠. 이런 형태의 계산 뜻하게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F4, F5 이렇게 좀 조사해서 뭐 두 가지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나씩 좀 대응됐다고 좀 볼까요? 이렇게 좀 대응됐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F6 부분들은 남는 숫자가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죠. F6 되는 이런 부분들은 가지수가 한 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2의 4제곱해서 16가지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디귿에 주어진 함수 조금 어렵은 듯하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뭐 조금 이제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니군요. 대입해서 나온 결과는 대입해주는 숫자보다 항상 작아야 됩니다. 작은 숫자부터 하나 차곡차곡해서 대응을 시키고 나면 남는 숫자 부분들이 하나는 좀 대응돼서 사라져가는 거니까 3 될 때도 또 두 가지 중에 하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절차만 좀 밟아가면 되는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주어진 규칙들을 이렇게 펜다이그램 이런 형태에다가 메모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려고 이렇게 좀 노력을 조금만 좀 기울여주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방정식을 먼저 시키는 의미하는 정수 ABCD 모든 순상 중에서 한 개를 선택했을 때 다음 조건을 먼저 시킬 좀 확률을 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부분 중에 부정방정식 형태의 꼴 의미하는 정수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중복조합 이런 형태를 풀이해달라 이런 얘기죠. 뭐 전체 가지수는 서로 다른 4개 중복으로 해서 10개를 선택하는 가지수에서 전체 가지수는 좀 미리 구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14에 13 컨비네이션 10 이렇게 처리된 것은 13 컨비네이션 3 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면 13, 12, 11 되겠고 3이 해서 약분해서 6에서 2 이렇게 처리돼 가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산을 그래도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야. 26 곱하기 12 이렇게 채우는 건가요? 그럼 26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286입니다라고 해서 전체 가지수는 일단 좀 구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조건은 C하고 D는 0이 되면 안 된다. C하고 D는 이제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아이코, 이 조건이 있으니까 이것도 B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B 값이 0이면 그럼 A는 0보다 크다 되겠고 C하고 D는 이 부분들은 뭐 C들은 또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이런 조건들이니까 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B 값은 이미 0으로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A 값은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1부터 가는 거고 C도 0이 안 되니까 1부터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치환해야 되는 거죠. A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A 프라임 플러스 이런 형태로 CD 이렇게 치환해야 되는 거니까 A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이런 부분들 7입니다라고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서로 다른 3개의 중복해서 7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9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9 곱하기 8은 약분해서 4가 되니까 4, 9, 36에서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 값이 1이 되게 되면 A 값은 그럼 3보다 큰가요? C, D는 또 0이 아니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A 프라임, B 프라임, 이거 B 프라임이 아니고 C 프라임, D 프라임 이렇게 처리됐을 때, 개수가 많이 줄는데요. B에서 줄어서 1 되겠고, 요건 뭐 4보다 커야 되는 거겠고, A 부분은 4 이상이 돼야 되겠고, C, D는 또 1을 줘야 되니까 5에다가 6, 7, 그러니까 3이 되는데요. 그죠? C, D 부분들, 이거 좀 복잡하니까 좀 다시 한번 쓸까요? 이렇게 좀 처리를 하게 되게 되면 B는 일단 1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것은 A 프라임 플러스 4를 좀 줘야 되겠고 C는 또 C 프라임 플러스 1, D도 있고 D 프라임 플러스 이렇게 좀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6에다가 7을 좀 빼는 거니까 3 이런 형태, 그러면 3H3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6에다가 5 컨비네이션 3 이런 형태로 계산되니까 10가지입니다 라고 계산 결과 좀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B가 2가 되게 되면 이거 되는가요? B 2인데 C A 값이 그럼 6보다 커야 되니까 아이고 그럼 7에다가 아이고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가지수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확률이니까 286에다가 36, 12, 46이 되겠고 46 약분하면 23에 14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23은 이제 소수니까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요. 그럼 143분의 23에서 2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중복조합이 이제 살짝 좀 응용된 그런 형태들인데, 아이고 문제에서 이렇게 특히 이제 나 부분에 따라서 나에 따라서 이제 뭐 기억 자체는 그냥 이제 자연수입니다라고 그것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니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거니까 B 값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눈 거죠. B 값이 0일 때, 그다음 이제 B 값이 1일 때 이렇게 나눠서 좀 상황 판단한 뭐 이런 과정들을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절차 자체가 좀 단순하게 딱 계산되는 게 아니고 긴 호흡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연습장에다가 충분히 메모하고 연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야 되겠습니다. x에 대한 두 당식 주어져 있습니다. 식 주어져 있고요. 앞에 게 좀 독특하죠. 뒤에 거는 뭐 일반적인 그냥 처리해주면 되는데 x의 n-1제곱의 개수가 서로 같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고 이 부분들은 n이 홀수가 되게 되면 곤란한 것 같죠, 그죠? 홀수가 되면 최고차는 이제 돼서 이제 앞에 마이너스니까 양 되는데 그 다음 차수가 이제 부호가 달라져서 지워질 거니까 이건 이제 n이 짝수다라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까진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좀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좌측식은 최고차 부분들이 양으로 풀려서 마이너스에서 빼서 사라지고 최고차가 사라지고 이제 그 다음 차 수준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개수들만 살펴보게 되면 n 컨비네이션 1 a를 한번 선택하고 x 부분들을 n-1번 선택한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부분들을 또 지금 여기 가르치고 n-1 컨비네이션 a 이렇게 처리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1이 또 n-1제곱 이렇게 돼서 홀수번이 된다는 거죠. 이게 홀수번 돼서 마이너스가 나와서 이 마이너스 이제 만나서 이제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2배 될 거니까 8na다라고 해서 개수를 좀 구해놓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x가 있으니까 이곳에서 x의 n-2제곱 해야 되는 거니까 n 컨비네이션 2, 그 다음에 a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문제의 답이 돼서 이 두 개의 계산 결과 개수가 서로 어떻다, 서로 같다라고 해서 처리를 해가면 되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8na 되겠고 여기는 2분의 n-1 a제곱 처리되는데요. 0이니까 이렇게 소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n도 이렇게 하나가 소거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프리키 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내용.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n-1a 이렇게 계산 결과가 16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고 이거 풀려면 제가 많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요게 또 좌우호인데요. n이 지금 우리가 짝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n-1 부분들이 홀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16이라는 것을 소인수분했을 때 전부 다 맨 처음에 1 곱하기 16이 되는 이 부분을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인수가 뭐 2, 4, 8 이런 데 전부 다 짝수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좀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 부분들이 n-1을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문제니까 n 값은 당연히 2가 되겠고 a 값은 16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당식 맨 처음 주어진 것 자체가 좀 그렇게 좀 재미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짝수일 때 성립합니다라는 이런 판단을 근거로 해서 풀이를 진행해서 풀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더하기해서 정답은 18입니다라고 답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우리가 이제 뭐 그냥 무작정 식만 뭐 이렇게 뭐 일반항 형태에서 식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좀 상황 되는지 약간의 좀 생각을 좀 가미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라. 이런 좀 교훈이 담겨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f1, 2, 3 함수값 더하기하고 f3 뺐는데요. 3m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거 뭔가 이거 3의 배수라는 얘기인가요? 3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f의 개수를 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의 배수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 숫자 자체를 뭐 분류를 먼저 해서 1, 2, 3, 4 이렇게 먼저 분류를 좀 먼저 해놔서 나머지가 같은 숫자가 몇 개인지 좀 나중에 좀 써먹을 거 준비를 좀 해주면 되겠고요. 뭐 나머지가 1인 경우만 좀 신경 쓰면 된다는 건 결론 나왔죠. 1, 4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F4 부분들에 따라서 좀 달라져 가는 거니까 F4 부분 등을 종류하고 F1, F2, F3 뭐가 나올까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F4가 이제 나머지가 1이라고 생각해지면 이런 부분들도 결과적으로 이제 나머지가 1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뺀 결과가 이제 3 이렇게 3의 배수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그럼 이제 구성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게 좀 구성을 좀 열심히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3의 배수가 많게는 3개가 됐을 때 한 개의 구성은 이렇게 1이 되면 되는 이런 구성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3이 3개가 되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3이 이제 하나가 되면은 나머지가 1 되려면 2 이런 구성이면 되겠고, 됐습니까? 3이 없다면 그러면 2가 3개면 안 되고, 2가 2개면은 3이 되니까 안 되고, 2가 하나인 경우에 4를 만드는 거니까 1, 1 이런 구성을 좀 생각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구성을 이렇게 좀 찾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배치를 좀 해주면 되는 거니까 3, 3, 1을 배치를 하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뭐 이런 식이니까 아이고 4가 되는 가지수 해야 되네요. 나머지가 1인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있으니까 2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이 구성으로 따지면 1, 2, 3에다가 이제 배치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세 가지. 근데 또 1이 되는 거는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건 배치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세 가지. 요런 건 또 배치해주면 세 가지인데, 요거 1, 1 부분에서 가지수가 두 가지니까 이렇게 계산해달라.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호호, 만만치 않은데요? 계산해주면 2 곱하기에다가 여기다가 이게 어떤 6에 9에다가 여기는 4, 3, 12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1에 42가지입니다라고 해서 가질수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구성 찾기를 쪽 들어가게 되게 되면 요게 좀 2가 되는 경우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3이 좀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3 나머지 2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됐고 3이 3개는 안 되겠고 그 다음에 3이 하나인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1 해서 이제 나머지 2 만들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2, 2, 3개인 경우 안 되겠고, 2, 2개에다가 1 하나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구성을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뭐 요거는 뭐 한 가지니까 처리해주면 안 되겠고요. 요거는 그럼 또 뭐 세 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 부분들이 또 어떻게 되는가요? 나열하는 가지수가 세 가지인데 여기 요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고, 요건 또 세 가지에다가 요거 나열하는 가지수도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4, 3, 12에 15에다가 6 이렇게 처리되니까 21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21가지입니다라고 가지수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나머지가 3인 경우 이렇게 처리해주면 아이쿠 이건 나머지가 3, 3, 3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2, 2 이런 경우 1, 1, 1 이런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 2, 3 이런 경우도 또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한 가지 되겠고 이런 부분 이제 두 가지 해서 8가지가 되겠고요. 이 부분들은 이걸 좀 1, 2, 3을 나눠주는 경우가 3팩토리얼이니까 6가지에다가 이거 나오는 가지수가 두 가지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10에다가 12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좀 22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지수를 구해가면 되는 내용. 33에다가 또 42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 거죠. 지금 33이 아니라 43인가요? 볼까요? 60에다가 80, 이 43이었군요. 그러면 전체는 그러면 가지수가 85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아이고 절차를 좀 이제 충분히 좀 거쳐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3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제 3의 배수와 관련된 거니까 수 분류를 먼저 해주고 있고 그다음 이제 구성 찾기를 들어가겠다. 최종 결과가 이제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F4 자체가 나머지가 1이면 이 계산 결과가 나머지가 1 되는 경우 이렇게 구성 찾기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가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좀 됐습니까? 아마 구성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가 이제 1, 2, 3으로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배치된 세 가지 그리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 2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이 숫자가 또 1이냐 4냐에 따라서 그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온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점검해 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아하 만만치 않은 긴 호흡이 필요한 그런 문제 그죠?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복습 철저하게 잘 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원이 주어져 있고요. 내부가 직선에 의해서 직선, 그 다음에 y축에 의해서 좀 나눠진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다음에 4개의 색을 이용해 가지고 칠하는 방법을 FK라고 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K 값이 이제 얼마에 따라서 좀 이제 용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좀 대략적으로 원 모양을 좀 그려서 좀 살펴가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의 중심 좌표가 1, 2, 3 이렇게 되겠고 2짜리를 좀 구하게 되면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원들 요 모양대로 좀 그려가야 되는가요?
됐습니까? 좌표 잡고 여기 잡아서 이런 형태로 좀 오늘 좀 그려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림이 좀 엉망인데 이게 좀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좀 직선을 그었을 때 이제 어떻게 좀 쪼개지느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돼서 지금 여기 좌표가 여기 3 이렇게 좀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가 2는 좀 안쪽에 들어가 있고 1은 요 바깥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4 안에 있고 5는 저 바깥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F2를 좀 하려면 기울 Y 절편이 1짜리니까 이렇게 좀 그어야 되겠고 Y축이 이렇게 그어져 있으니까 원 부분이 세 개 부분으로 좀 나누거든요. 세 개의 부분으로. 그 다음에는 3 되게 되면 3 이렇게 지나는 거겠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 축으로 그렇게 되니까 F3 이렇게 됐을 때는 원이 이제 4개의 부분으로 나눠지겠고 그 다음에는 F5가 되게 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지나는 거니까 아이고 그냥 Y축에 의해서 F5가 됐을 때는 이 직선에 의해서는 나눠지는 게 없고 Y축에 의해서 이제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라고 이때 이제 나눠지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구해가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구해지면 이에 맞춰서 우리가 좀 색을 좀 열심히 칠하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4개의 색을 가지고 열심히 칠한다. 3개 부분을 이렇게 칠해가야 될 때는 첫 번째 칠하는 가지수가 4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중복 허락해도 되고 인접한 부분만 다른 색 칠하면 되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36입니다 라고 해서 가질수 구해가면 되겠고요. 자 이제 쉬운 것부터 할까요? 두 개 파트 부분들 여기는 뭐 4 곱하기 3에서 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서 12가지에서 처리해주면 되는데 요게 문제죠. 원 부분들이 이렇게 좀 4개 파트 되어 있을 때는 마주보고 있는 부분 이렇게 좀 같은 색을 칠할 때 아니면 또 다른 색을 칠할 때 이렇게 좀 나눠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같은 색을 칠한 경우입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다른 색을 칠한 경우입니까?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색을 칠한 경우는 먼저 칠을 하고 나면 양쪽 옆쪽에 다른 색들을 이렇게 좀 3 곱하기 3에서 칠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뭐 36까지입니다 라고 되는데 여기 다른 색을 칠하면 4 곱하기 3에서 다른 색을 칠했을 때 양 옆에는 그 외에 다른 색이니까 2 곱하기 2에서 이렇게 좀 칠해야 돼서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눠서 푼다는 이 사실 자체를 좀 기억해 가면서 풀어야 될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이게 얼마예요? 16에 48이 되는 건가요? 4, 16에 48 이렇게 처리돼서 여기 가지수가 84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84 이렇게 좀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고려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가지수가 48 이렇게 처리돼서 가지수 구해가는 거니까 전체는 132가지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132가지 5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입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서 일단은 뭐 직선 자체를 줘가지고 뭐 영역이 이제 몇 개의 영역으로 원 부분이 좀 잘라지느냐 이런 얘기, 3개 영역, 4개 영역, 2개 영역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판단해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색을 뭐 이렇게 중복 허락하고 인접하면 다른 색 칠한다. 걸림돌이 없는 그런 문제용이니까 자연스럽게 칠을 해가면 되는 건데 여기 이제 4개의 영역을 이런 부분을 칠해갔을 때 이제 빙 돌아가는 부분에서 같은 색 부분으로 칠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입니까?에 따라서 달라져가는 이렇게 좀 두 파트 나눠서 풀어가는 이 부분들을 그건 뭐 고1 과정에서부터 계속 등장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으니까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처리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죠? 오래간만에 또 나온 부분들이라 또 어느 정도 또 잊혀진 그런 부분도 있을 테니까 이번 기회에 또 다시 복습 좀 철저하게 잘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5개의 숫자 0, 1, 2, 3, 4 중복을 활용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자연수 크기가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 이런 얘기죠. 4천은 몇 번째 수인지 구해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자릿수 이렇게 좀 만들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1, 2, 3, 4를 나열하는 거니까 뭐 4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두 자릿수를 만들게 되게 되면 앞에 4 그 다음에 곱하기 뒤에는 이제 5 이렇게 처리해서 20가지입니다 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죠. 세 자리에는 4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인가요? 그러면은 20에다가 100까지 이렇게 처리해서 현재 124가지가 나왔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죠. 드디어 이제 1000의 자리가 이렇게 되가는데 이거 1이 올 때 나이라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처리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5가지 되는 거니까 2 올 때, 3 올 때까지 고려해주면 이제 이곳에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인가요? 315에다가 75 그러면 375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전체는 499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드디어 우리가 이제 4000 이런 숫자가 좀 써져야 되니까 요거 다음 번째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500번째 수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앞에서부터 제곡제곡 자릿수를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그다음 이제 네 자리 이렇게 좀 절차만 밟아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너무 좀 시간에 좀 압박에 쫓기지 말고 조금만 좀 여유를 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응고시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 전개식에서 x k의 번째 계수를 ak라고 한다. 수직선에다가 그런 좌표를 좀 나타내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이고 그러면 4제곱의 계수, 8제곱의 계수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중점을 또 6번째 계수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답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오늘 이런 부분들은 x 플러스 x분의 1에 이렇게 2n 제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2n 컨비네이션 n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게 뭐 상수항이 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겠죠. x도 n제곱 여기도 이제 n제곱 돼서 이제 약분될 거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x 4제곱의 계수를 구해가려면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x를 이게 지금 n 플러스 2번을 좀 선택하면 되죠. 2n 중에서 n 플러스 2번을 좀 선택하게 되면 이게 좀 이쪽이 n 플러스 2가 되면 여기 n 마이너스 이쪽에 n 마이너스 2번 여기 n 플러스 2번 이렇게 들어오니까 차이가 4 차이가 나서 4제곱 차이가 된다. 이런 걸 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8 하게 되면 2n 컨비네이션 n 플러스 4가 되면 되죠. 4 차이 나게 선택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6을 하려면 2n 컨비네이션 n 플러스 3 이렇게 선택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더하게지면 이 값은 이제 2배입니다. 이렇게 좀 해서 좀 식을 세워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일반항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n 플러스 2번에 n 마이너스 2번 이렇게 되면 숫자 차이가 4 나서 지수 차이가 4 돼서 x 4제곱이 계수가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에서 식을 좀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중점입니다라고 해서 중점에 해당하는 식 세워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힌트가 되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계산이 좀 당황스러운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팩토리얼 고쳐가는 것만 하면 됩니다. 됐죠? 여기서 좀 빼게 하게 되면 이게 좀 n-2 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제 n 플러스 2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2n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n-4 팩토리얼, n 플러스 4 팩토리얼 이렇게, 그죠? 조금만 낯선 부분들인데, 조금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산해 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죠. 이제부터 잘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렇게 똑같은 건 약분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모 계산들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신경을 좀 잘 써야 되겠습니다. 일단 큰 숫자들 봤을 때 이 부분들에서는 제일 작은 숫자가 n-거든. 이거 약분하게 되면 여기 부분에서는 n 플러스 3, n 플러스 4 이런 부분들이 좀 4 이런 부분들이 남고요. 여기는 n 플러스 3 이런 부분이 남습니다. 이런 걸 좀 판단을 좀 잘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마이너스 부분들은 n-4 이 숫자가 좀 제일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또 약분을 좀 이렇게 좀 진행하게 되면 여기는 n-2, n-3 이런 부분이 남겠고 이쪽은 또 n-3 이런 부분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 됐습니까? 이게 좀 약분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그렇게 좀 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게 이제 분모에 쭉쭉쭉쭉 다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인수를 보게 되면 이제 4개의 인수가 있는 거죠. 플러스 되는 부분들 2개,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 이렇게 2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에다가 4개를 곱하면요. 맨 처음 시계는 오히려 이렇게 n 플러스 3, n 플러스 4 이렇게 남겠고 더하기 이쪽은 n-2, n-3 이게 좀 남겠고 이곳은 2배 있었고 여기 없는 게 뭐가 있나요? n-2 그 다음에 n 플러스 4 이렇게 됐습니까? 전체에다가 요거 4개 인수의 곱을 좀 곱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식을 살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러면은 n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12에다가 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그 다음에 6에다가 여긴 2배의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 n제곱은 좀 사라지고 얘가 2n 플러스 18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4n 마이너스 1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2n은 3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n은 17입니다라고 해서 n 값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그런 이제 보여는 드렸는데 아이쿠 이게 우리가 좀 평상시에 팩토리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연산을 좀 많이 해가는 그런 스타일들이 아니라서 좀 쉽지 않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때 이제 가장 먼저 뭐 일반항을 좀 써도 되지만 일반을 쓰지 않고 이렇게 n 플러스 2번에 n 마이너스 2번 좀 합해서 2n번을 선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숫자 차이에서 이제 x 4제곱 계수 이런 형태가 돼서 우리가 그러면 A4 부분들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4차, 2, 3차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점 부분이니까 더하게 해주면 가운데 값의 2배 이런 부분들 해서 이제 식을 세워가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세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컨비네이션 부분들 이렇게 팩토리얼로 고쳐가서 연산해주면 되는데 이게 좀 우리가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기회에 이제 연습하는 기회를 좀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약분만 잘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양수되는 파트 부분들만 이렇게 좀 제가 모아서 봤을 때 제일 작은 숫자 부분들 기준으로 약분하고 남는 부분들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된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가 이제 분모에 이렇게 인수들 2개 있으니까 통분할 때 이제 전체 이만큼의 4개 이제 곱으로 좀 곱하기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워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2차 방정식 풀이 되는 거니까 이거 2차 방정식도 아니었죠. 저 제가 소거돼서 그 다음 이제 풀이가 좀 진행돼 가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뭐 컨비네이션 부분들도 팩토리얼로 고쳐간다든지 이런 부분들 연습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공부를 좀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좀 깔탈스러우니까 메모하고 복습하고 연습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 번 좀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 상당히 까탈스러웠는데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평이한 시험 문제가 아니죠. 네,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제법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연습하고 실력 쌓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라면서 수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